먼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꿈 꾸셨어요? 좋은 꿈은 못 꿨고 꿈은 못 꿨고, 네. 잠은 깊이 잤습니다. 깊이 주무시느라. 그럼 오늘 컨디션이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여기 오시기 전엔 뭐 하셨나요? 제가 신문 배달을 하고 왔습니다. 직접 신문 배달을요? 네, 저희가 목요일 날 제작을 해서 월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예. 월요일 날 아침 8시 아니면 8시 반에 가서 신문을 인쇄소에서 들고 네. 내가 특정한 몇 곳에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사장이 아니라 배달 소년입니다. 지금도 직접 발로 뛰긴다고 하시는데요. 그 열정으로 또 책을 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을 출간하시는 자리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책이 출간이 됐는데. 좋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걸 저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으로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셨고, 그리고 정치 관련 기사를 특히 많이 쓰셨는데 그런 기사를 많이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언론사에서 전남일보에 입사를 해서 한 30년 됐는데요. 네. 제가 정치부장을 2번을 했습니다. 2000년도, 2004년도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이제 편집국장하고 문화사업국장 후에 네. 강훈태 시장 캠프에 가서 홍보본부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광주 FC 단장을 하고 나서 광주 뉴스통을 창간을 해가지고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 조금 개입을 했다가 하면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예. 그때 글솜씨가 좀 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글솜씨가 늘었고 이번에 책을 발간하셨는데 책 속에 각종 선거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와 주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사회자님께서 선거 키워드를 아세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린 그러세요?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인들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 보면은 예. 대뜸 그렇습니다. 선거 키워드가 뭐예요? 네. 그 자신을 관통하는 주제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얘기하신 분 있고 그냥 멍해가지고 이러신 분이 있는데 예. 조금 그쪽에서부터 이분은 내공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예. 지방선거 때 나온 광주시장 후보님들을 보면은 이게 특이하게 이게 윤장현 시장님께서 지지율이 한 20% 30%가 돼야 되는데 안 네. 되고 그 예기치 않았던 이용섭 후보님께서 뭐 30%대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그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네. 좀 이용섭 대 반 이용섭 구도가 됐고 그다음에 4년 전에는 사실상 주제어가 키워드가 전략공천 전략공천. 그다음에 네. 신오적 네. 이 신오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신조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와, 네. 어떤 뜻이죠? 그 강주 시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네. 빼앗고 도둑질했다 그래서 예. 그 5분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4.29 재보선 때 천정배의 매기론, 네. 그다음에 730 순천 국선 재보선 때 지역구도 타파하고 머슴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조금 이쪽에서 쓰나미 현상처럼 2년 전에 예. 싹쓸이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호남 정치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제어로 많이 다뤘고 이번 이제 지난번 대선 때는 촛불 민심 네. 다 아니까 뭐 얘기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할 때마다 그쪽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나 환경 그 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슈 정책 이것이 예. 무엇인가를 정확히 내건 후보는 당선권에 있고 네.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놓고 자기의 어떤 중심 키워드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조금 힘들더라 네.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후보님들도 귀를 기울이셨을 것 같고요. 이 책을 보면 광주의 시민, 책을 보는 사람들도 광주의 시선, 또 시민들의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해요. 박병모 대표의 칼럼은 감칠맛 난다. 긴 호흡이고 문장이 긴데도 끝까지 읽혀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매력 있다. 네, 원래 글을 그렇게 잘 쓰셨어요?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예, 그 명칼럼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시작 부분에 눈을 뗐을 때 눈이 떼지 않고 끝허리까지 읽을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게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 우선 플롯 구성이 잘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글이 쉽게 써야 된다. 글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운율이라든가 리듬 예, 그리고 단어 선택. 내가 읽다가 이렇게 숨이 끊어지게 넘어가면 안 되고 좀 짧으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끊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예. 절대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겠다. 네, 여기에는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야지 글을 잘 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는데 내가 천부적인 소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언론사 FC 단장을 하고 나서 언론사를 한다고 했을 때 참 잠이 안 왔어요. 왜 그러냐? 어, 명색이 편집국장이나 지는 사람이 글 예. 이따위밖에 못 쓰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일주일간 잠을 못 잤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사설을 보고 그렇게 그냥 잘 쓴 칼럼을 보면 가슴이 뛰고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네, 그래서 제가 등산을 갈 때도 A4 용지 석 장을 3등분에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길거리 가서도 갈 때도 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제가 저녁에 글 쓰고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예, 그때 플롯 구성이 안 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네. 이걸 어떻게 리드를 잡고 써야지 글을 읽힐 수가 네. 있는가. 그래서 밤잠을 안 잘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오늘도 신문 배달을 직접 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열정적인 오늘의 저작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수 배웠습니다. 아이고. 네, 박병모의 광주 시선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저자로서 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호남이 대선 때마다 대선 주자가 없다. 네. 인물이 없다. 3선, 4선을 해도 뭔가 이렇게 도전을 꿈틀을 그런 것조차도 안 보이니까 기미조차 안 보이니까 예. 굉장히 좀 마음이 서글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든 민주당이든 이쪽이 양당 구도가 돼가지고 서로가 경쟁을 해서 정말로 앞으로 호남에서 대권 주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호남 정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다. 네. 정말로 언제까지 이렇게 찬바람 맞고 산업 구조가 취약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야 되는가 이런 것에 가슴이 네.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호남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강주시장 후보님들께서 정말로 잘해가지고 나도 대권에 도전해 보겠다. 네. 그랬을 때 강주 시민들이 부산이나 이런 데서 양자로 데려와서 이뤄줄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우리 고장 사람을 한번 멋있게 키워보자. 예. 똘똘 뭉쳐주는 그런 한 마음. 그런 냉철한 시선, 광주의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저희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저자 박병모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래 시민소리 만들 때 광주를 진짜 광주답게 만드는 언론 가보자.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쓰지 못하는 것,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골라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 이어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임채환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을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다. 그런데 광주가 오히려 지체 퇴보하고 있다. 광주를 조금 더 지금보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살만한 도시로 바꿔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7년 우리 시민의 소리는 광주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17년을 돌아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민주당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또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시민의 소리가 앞으로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표 시절에 3가지 키워드로 저를 영입을 했습니다. 호남, 기업, 여성. 호남의 민심을 열어달라. 기업이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 보다는 제가 메모리 반도체 한 줄 어떻게 아시고, SRAM, DRAM, 플래시 메모리, CIS 모든 메모리 반도체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뿌리이자 줄기이고 잎이고 열매인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기념회 때도 우리가 그 산업을 이끌려면 기흥, 화성, 평택, 아산으로 이르는 이 서남권의 벨트를 스마트 전장, 스마트 가전, 스마트 카, 스마트 의료, 스마트 바이오 모든 것이 반도체 기반으로 하는 그 산업이 우리 광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식견에 저는 동의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민주화의 꽃을 피웠던 우리 광주가 이제는 경제 DNA를 심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 순간에 호남, 기업, 여성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저를 영입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자영업으로 이 도시를 살리겠다고 하십니다만 저는 광주에 키 산업이 없으면 광주는 어렵습니다. 키 산업이 있어야 그 키 산업은 100조에 이르는, 적어도 3오다에 이르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스마트 전장, 스마트 의료, 정밀 의료, 그리고 스마트 바이오. 요즘에 바이오 시밀러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는 세미컨덕터, 비욘드 세미컨덕터의 키워드가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제약 공장이 적어도 광주로 온다면 우리 대학 그리고 모든 우리의 교육 문제라든지 광주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고 벤처가 살고 스타트업이 살고 요식업, 저 문화까지도 살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출판기념회 때 산업을 얘기했다면 이제 19일 날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산업만 유치하면 그러면 광주는 행복한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공부한 거 보셨죠? 그 고민에 답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정도 1000년, 우리 광주의 10년이 새천년, 정도 1000년, 새천년 우리 광주를 좌우하고 1000년 호남의 1000년을 좌우하는 그 프로젝트, 그랜드 디자인 광주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그때 꼭 오셔서 다시 한번 감동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시민의 소리 창간 제2창간이 되는데 제가 현직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많이 봤었어요. 광주의 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기획 시리즈 같은 걸 많이 냈었고 참 좋은 대안 제시도 많이 한 신문인데 그동안에 재정력도 굉장히 취약해서 앞으로 이런 바른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병모
대표이사가 취임해서 정말 제2창간이 되고 제대로 시민의 소리 같은 바른 언론이 광주를 계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임 교수님,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말 도덕적인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지역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 또 창의적인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시장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투표 행위가 그런 합리적 투표로 돼서 후보 중에서 거기에 가장 부합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2창간 그리고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준태 선배님, 그리고 강주시장이 지녀야 할 리더십에 대해서 훌륭하신 말씀해 주신 우리 임채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시민의 소리가 갖는 정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켜주신 것이죠. 시민의 소리는 정의로움을 잃어버리면 시민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의로운 신문으로 남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이제 걸출한 언론인 박병모 대표가 결합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병모 대표를 훌륭한 언론이라고 평가한 것은 우선 한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언론인은 긴장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가진 사람에게 긴장감을 줄 수 없으면 그는 훌륭한 기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박병모 대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매우 훌륭한 언론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언론인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언론은 우리가 무슨 무관의 제왕이다, 사회의 목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고 작은 로비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박병모 대표는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언론인입니다. 세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감칠맛 나는 기사를 쓴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딱 일단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게끔 글솜씨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 책에 언뜻 보니까 제 얘기도 이제 몇 군데가 나오는데 다시 읽어봐도 그냥 끝까지 읽을 정도로 글솜씨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병모 대표가 새롭게 이끄는 시민의 소리 크게 발전하리라고 믿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이제 강주에는 인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강주에서 인물이 없다, 뭐 대선 후보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이제 우리 후배 훌륭하신 정치인들 크게 성장해서 대선 후보도 나오고 중앙에서 큰 정치할 수 있도록 제가 별 힘은 없습니다만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첨단 도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 강주 시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가 큰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의 소리 제2창간 그리고 박병모 우리 대표님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가 참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1950년대에는 우리 호남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530만이었는데 영남은 510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20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호남은 527만 명, 영남은 1327만 명입니다. 무려 800만 명 차이로 거의 2.78배 정도의 격차로 벌어졌는데, 물론 정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지역 발전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스펙 좋고 많은 경력을 갖춘 분들을 우리 지역의 대표로 세워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광주에 재산세나 지방세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말씀드리지만 광주 시민의 적어도 대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내 스스로 광주 시민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점을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론적인 큰 거대 담론 부분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